자, 정말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은 두 분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뉴스쇼에서 안 보이지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궁금하셨죠? 강성 브라더스. 일단 인사부터 나누고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두 분을 2주에 한 번 만나야 하는데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국회의장 순방길에 동행하시고 네. 뭐 이런 일들로 한 달 만에 봬요, 두 분. 강훈식 의원이 좋은 데 갔다 왔죠. 아닙니다. 아니, 그 좋은데 순방도 다녀오셨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의 단장을 강훈식 의원이 맡으셨어요. 네. 원래는 뭐 청년이 맡는다, 뭐 예능 PD가 온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네. 강훈식 의원에게 그 중책이 갔군요. 네, 부족한 사람한테 그런 역할을 주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어쨌든 왜 저를 했는지 뭐 이렇게 한번 후문 물어봤더니 예. 이제 40대 충청도 재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청년,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의 40대라는 게 20, 30대의 의견도 좀 받고 우리 예, 위로는 예. 5, 60대 선배님들도 좀 잘 모시고 또 충청이라는 게 영남과 호남에서의 또 역할도 있고 그래서 중간. 두루두루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걸 좀 해라 이런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재선이라는 의미는 약간 사고도 좀 쳐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경선이라는 거는 흥행이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과제는 혁신이고요. 흥행과 혁신을 좀 해봐라는 숙제인데 초선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흥행은 좀 잘 될 것 같지만 너무 큰 사고를 칠 것 같고 큰 사고를 칠 것 같은 걱정도 되고 또 이제 3선 이상 원래 보통은 이 기획단장이 좀 다선 의원님이 맞아요.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럼 또 너무 심심할 것 같고 이래서 딱 저한테 맡기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훈식 단장님. 민주당에서 근간이 아주 제일 잘한 인사예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 때문에 우리 당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살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덕담을 주고받으셨는데 사실은 강훈식 의원 이제 축하할 일이지만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중책이라는 점에서는 또 마냥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민주당 경선을 연기하느냐 마느냐를 내일 모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뭘 바탕으로 결정을 하느냐? 강훈식 단장이 만들어 올 보고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라 하면 어떤 보고서냐면 원래대로 갈 경우에는 스케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짜봐라. 짰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연기고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그냥 가고. 그거 맞죠, 강 단장님? 네. 그 뭐 어제 최고위원 지도부가 긴 시간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 또 반대로는 또 가야 되는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원 당규대로 180일을 기본으로 해서 일정을 한번 다 정리해서 보고 보자. 그래서 디테일한 상황에서 최고위원들 또 지도부가 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마지막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연기의 입장이든 또 연기를 하지 않는 입장이든 간에 네. 그 디테일한 것을 놓고 보자는 것이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그 보고서 안을 짜실 생각이세요? 네, 뭐 보고서의 원칙이라고 할 건 없고요. 그 기본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해서 예. 준비해 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도 어떤 흥행 요소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요 스케줄대로 해도 흥행할 만한 요소들이 그렇습니다. 적절히 또 들어가는지. 최고위원님들의 또 지도부의 생각은 흥행의 포인트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동시에 뭐 실제로 문제점, 실천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도 강론에서 아마 질의하실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저희가 어제 말씀이 있어서 오늘부터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뭐 만들어진 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도 어떻게 흥행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네. 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예, 좀 예.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까 조정식 의원, 이재명 지사의 뭐 좌장격, 그 캠프의 좌장격이라고 하는 조정식 의원은 이미 송영길 대표, 즉 지도부의 마음은 원한대로, 원래대로 가는 것에 기울어졌다고 우리는 본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뭐 그거는 마지막 결정은 대표와 지도부가 하는 것이지만 아직 뭐 어느 쪽의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보고 안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예. 마지막까지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근데 각 캠프가
저희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으실 거예요. 양쪽이다. 네, 근데 끝까지 신중하게 그리고 이게 또 절차적 민주주의를 떠나서 내용적인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네. 충분히 이 이후에도 모든 진영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숙성하는 시간들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식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좀 더 숙성하겠다라는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질 받은 건 없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성일종 의원님. 원래 그 남해당 얘기는 바깥에서 보는 분이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강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그 일정을 전제로 보고서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1등을 하고 있으면 연기하자 하겠습니까? 지금 그 연기하자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1등이면 그랬겠느냐? 추적자기 때문에 추격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분들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름 휴가철이라서 흥행 못할까 봐 그런다 그러시던데요. 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예. 또 물론 그 흥행에 대한 부분도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있고 정황적으로 봤었을 때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적으로는 오히려 기존 룰대로 하자. 그게 훨씬 강하다.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게 전 제가 봤을 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게 국민의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까? 뭐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안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디테일을 살펴보기 위한 거지 사실 네. 제 입장에서 그 최고위원들의 결정을 뛰어넘는 걸 준비할 수는 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도부가 가장 기본안을 갖고 와라 이러면 거기에서 이제 지도부 토론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연기 여부도 거기서 또 한 번 더 논의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케이. 봐야 됩니다. 하나만 더 체크하고 엑스파일 얘기로 갈게요. 작년에 이 특별 당원 당규 만들 때 네. 이낙연 전 총리도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 잠재적 후보군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때 이낙연 전 총리도 동의를 했다라고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의총에서 말해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지사는 또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대변인이셨잖아요. 당 대변인. 네, 수석 대변인 하고 있었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요. 대통령 선거의 경선룰을 확정짓기 전에 두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두루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도 그중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그 일상적인 걸 갖고 무슨 마치 나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쟁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의견을 수렴한 거는 저는 사실이에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강한 반발은 없었던 걸로 알고 두루 있어요. 의견을 수렴한 것만 알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아니, 두루 의견을 수렴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180일 안이 만들어질 때 절대 180일은 아니다라고 한 의견이 있었다라면 아마 그게 반영이 됐을 텐데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은 아니었으니까 180일 안으로 됐을 것이고 그 당시의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뭐 아마도 그런 의견들을 여러 후보들에게 이야기를 물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어디 정해지고 나면 어느 쪽이든 반발하고 당내 좀 앙금이 쌓이진 않을까.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겪고 나면 어때요? 뭐 또 다 그냥 받아들이고 쭉 갈까요? 앙금이 좀 남을까요? 정당에서 대권을 놓고 할 때 항상 계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친박 비박이 있었을 때에 친이 친박이 있었을 때 그 당이 무너지는 그런 요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대선이 나올 때에 비교적 그 새로운 계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당이 어려울 거예요.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어려워요. 여당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집권 여당이 있고 청와대가 있고 그렇죠. 이 권력의 기관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러가는 권력하고 새로 나오는 권력 또 물러가는 권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 세력과 또 그렇지 않고 자생적으로 큰 이 권력들이 서로 싸우거든요. 근데 야당은 비교적 그라운드가
이 힘의 권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선의 과정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예, 속성이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여당이 어렵습니다. 여당이 어렵다. 예. 그리고 그 파열음이 오래 가고요. 당이 막 쪼개지기도 해요? 그 옛날에 쪼개졌잖아요.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해서 나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권력을 놓고 싸울 때 어떤 상황이 벌일지 모른다. 예. 그게 특히 여당이 야당보다는 복잡합니다. 하. 저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씨름판의 삿바싸움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삿바싸움 한다고 해서 삿바싸움이 뜻대로 좀 내가 삿발을 좀 덜 잡았다, 덜 물렸다 해서 예. 모래판을 나가는 장수는 없지요. 그리고 아니 나간 적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동네 장수가 좀 다른 거죠. 저희 동네 장수랑 우리 동네 장수들은 우리 동네 선수단들은 안 그렇고요. 우리 동네 선수단은 삿바싸움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치 안 할 것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래판에서 승부는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민주당 상황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지금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 쟁점은 이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유통했느냐? 경쟁자 측에서 방점을 찍는 건 그 내용이 뭐냐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방점을 찍는 건 그거 불법 사찰의 결과물이다. 이쪽에 방점 찍고 여기 방점 찍는 게 좀 달라요.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우선 열어놓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과거로부터 좀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이러한 못된 음해와 공작, 음습한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옛날에 우리가 김대엽 병풍 사건을 봤잖아요. 그 당시 병적 기록부를 조작을 했다. 그래서 고은길 의원 등이 대책회의를 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최규선 20만 불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윤여준 전 의원한테 20만 불을 건넸고 또 최규선 씨를 이해창 총재가 방미할 때 그 외교 특보로 임명을 했고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들었었을 땐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렇죠.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공작을 할 때 기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떳떳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런 것들 다 지금 현재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당성 갖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또 그 받은 사람으로부터 누가 작성했는지 그런 거를 다 육하원 측에 물어가지고 합리성이 있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그럼 문제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작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받았던 사람들이 난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공개 못한다면 그건 음습한 공작 정치,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고요. 또 얼마 전에 보더라도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 검언 유착 같은 경우도 다 무혐의로 밝혀졌잖아요. 네. 전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 정치사에서 뿌리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조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의원님. 네, 혹독한 조사 전 동의합니다. 좀 정말 혹독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커지게 된 건 먼저 보수 정치평론가가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방어하기가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소장. 표현한 예,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서 그 자료가 왔는지 그분을 통하면 저는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이 영입하려는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권 주자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라면 네. 그런 사실 여부를 영입하기 전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실을 밝혀라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자료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영입도리, 국민에 대한 도리 이전인 거죠.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을 출마시키기 전에 당원 자격심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입이 무조건 우선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파일 받아서 그러면 검증해라. 봐야죠. 그리고 아니, 성일종 영입을 의원님. 하려고 하는데 예,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
사실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그런 파일이 있다라면 받아서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영입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성철 소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주겠다. 김재원 최고위원한테도 주겠다고 했는데 다 안 받으셨대요. 성 왜 의원이.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받아서 보셔야 되는 거 우리 아닌가요? 강 의원님 얘기가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네. 나는 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검찰총장 임명할 때 검증을 누가 했나요? 아, 청와대가 하지 않았습니까? 하하. 그리고 여권만이 이 검증을 할 능력이 돼요. 야당은 어디다가 이거를 검증해낼 능력이 없어요. 민주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1년 동안 그 모진 행동을 다 했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직무정지까지 내렸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내놔가지고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버텨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기반을 탄탄히 갖고 있는 게 윤 총장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러한 평론가 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로부터 받아했는지도 밝히지 않는 사람의 페이퍼를 야당이 받아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검증하자고 대드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에요. 이런 검증할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해명할 겁니다. 그걸 왜 야당이 그걸 끼어들어갑니까? 자, 강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는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오늘 우리 당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렇게 믿는지 몰랐습니다. 아까 뭐 굉장히 믿는다고 아니, 하셔가지고 정부죠, 정부. 되게 여당이 아니라 정부에 정부. 대한 신뢰감이 그렇게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 검증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검증했을 때랑 대선 주자로서 검증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대선 주자를 검증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출처 문제를 쟁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진실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건이 진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분이 야권의 1위 주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사실 검찰총장이어도 상관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차기 대통령 후보로 한두 번째 손가락 안에 든다면 그리고 그 당에서 유력하게 영입하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객관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는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 주자로서 검증했을 때는 문제 없었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이 검사 시절에 있는 검찰에 있을 때 그 장모의 요양원 부정수급 사건 네네. 같은 게 이제 7월 1일 날 재판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쟁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왜 덮어졌나 안 덮어졌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검사 시절에 감싸줬더라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듯이 국민 앞에 검증받는 것과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검증받는 건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엄중해질 거라고 봅니다. 성 의원님. 지금 이 출처 얘기를 하셨는데 이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 이 기본적 자료는 이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데서 주지를 않으면 이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 의원님 얘기했는데 진실 여부가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대선 기간에 나올 수 있습니까? 김대엽이 다 정권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창 총재 대선해서 다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최규선 사건 같은 경우도요. 그 이후에 대선 다 지난 다음에 밝혀져 가지고 총풍 사건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그 당시에 구속이 됐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 여부를 따지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서로 갑론을박이 붙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기관에서 이런 기본적 자료를 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저는 뭐 그거는 부정하지 않고요. 의원님? 그것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고발하고 조사해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의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 잠시만요. 국민들 왜 윤석열 총장이 이런 거에 대응 안 한다고 했다가 대응합니까? 확신이 되고 있다라는 시간의 속도가 가기 때문에 지난 주말 사이에 본인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고 밝혀라. 그리고 그 장성철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기자들 사이에다가는 마치 그걸 공개하면 고발할 것처럼 이야기도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면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출처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불법 사찰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고발해라.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 계속 이제 그 17년 전에 김대엽 사건 자꾸 이야기해서 전 자꾸 총풍 사건 그럼 이야기해야 되고 이게 되게 구태한 정치에 우리 나열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밝히고 고발하고 확인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풍도 김대엽 사건도 최규선 사건도 저는 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든 야든 그러나 이 정권 들어와서 검언 유착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정권이. 그래서 아니 논점이 아니에요. 이러한 아주 못된 음습한 이런 공작들은 없애야 된다. 저는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 모든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밝히십시오. 이거 아니 민주당의 당대표입니다. 저희가 왜 밝혀야 되죠? 이 정권에 공격하려고 쌓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쌓아놓을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고 있다는 아니 말이죠. 의원님 정말로 이거는 그냥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 가만히 건데 계셔보세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긴 왜 쌓습니까? 있으면 내놓으세요. 나중에 공격할 때 되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우리 이 장성철 소장도 아마 여권으로부터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벗어나야지 여당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검증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는 게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특히 검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될 게 청와대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기관에서 검증 받아서 나온 총장이에요. 네네. 자, 한 번만 딱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청와대의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검증 안 하겠다라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 만들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그냥 진심으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대선 주자로 영입하시려면 자당의 검증을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송영길 대표가 파일을 찾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 당도 국민의힘도 우리 당의 유력 주자에 대한 파일을 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대로 쌓아놓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오는 제보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고 마치 이것이 우리가 뭘 한 것처럼 출처가 우리인 것처럼 또는 기관인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고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사해서 확인해서 따져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의 마무리. 실체, 진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브라더스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